네,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네.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죠? 지금 모든 그 투자 이론들, 지금 모든 투자 이론들은 미래가 불가능하다고 또는 미래의 전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가정하에 모든 학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컨설팅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뭐 야구도 그렇고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래는 5대5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5대5가 아니다. 미래는 5대5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가 4대6만 돼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4대6만 돼도. 4대6만 돼도 예를 들어 10개월 중에 4개월은 시장이 질 수 있고 6개월은 이기잖아요. 그럼 전체로 치면은 시장을 이기는 겁니다. 그죠? 시장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은 매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죠. 4개월 지고 6개월 이기면 시장을 이기는 거니까 1년 전체로 보면 이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1년 전체로 보면은 매년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허황된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단순 경험이나 통계가 아니라 그 최신의 학계의 새로운 발견을 근거로 해서 미래가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저희는 또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회과학의 거의 99%의 어떤 그런 모든 이론들이 미래는 전망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그거에 있다 보면 우리가 전망할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내용 그리고 학계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우리가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구나 또 투자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연과학이 이런 어떤 그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불변이죠. 자연과학은 불변입니다. 그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사회과학에도 이런 진리가 있느냐? 그죠? 사회과학에도 이런 진리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찾으면은 불변의 진리죠. 불변의 진리. 찾으면은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내가 시장에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사람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지부터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런저런 지금 서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학술적으로 과연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까? 입니다. 학술적으로. 그죠? 학술적으로. 우리가 그냥, 마바라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느냐. 그 전에, 그죠? 그 전에 우리는 이 학계에서 특히 이 행동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들이 뭐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견입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기존 경제학자들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뭐죠? 효율적 시장 가설, 그죠?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기존 경제학자들의 그 주장이 맞습니다. 요 두 가지 이론에 의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요 두 가지 이론은 왜 기존의 경제학자들의 그 이론, 즉 효율적 시장 이론이 올바른 건지를 근거를 제시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효율적 시장 이론은 사람은 시장에 무조건 진다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에 지는 거 왜 합니까? 지는 게임을. 그죠? 그 지는 게임을 그렇다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각종 펀드들이 시장을 이깁니까? 아니거든요. 딱 모순이죠. 자기들이 시장에 지면서 왜 자기들한테 돈을 맡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참 모순인데 그 모순을 일단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4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그 시장에 질 수밖에 없지만은 시장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학술적인 근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점은, 요 점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고요. 요거는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이 사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카네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가치함수라는 겁니다. 가치함수.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요거는 우리 기존의 경제학자들, 그죠? 기존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효용 법칙이라 그러죠. 효용 또는 행복 또는 만족, 그죠? 위에가 요겁니다. 만족이고요. 요건 불행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많은 것들이 있죠. 케이크를 처음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만족감이 엄청난데 계속 먹다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행복감이 크다가 계속 우리가 케이크를 먹다 보면 나중에는 막 케이크가 물리죠. 물릴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요 맛을 나타내는 거죠. 맛. 그죠? 맛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엄청 맛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맛이 없어지는, 이게 기존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체감, 만족이, 효용이, 그죠? 행복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걸 그런데 이 카네만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이걸 만듭니다. 그죠? 여기 뭐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입니다. 행복. 그죠? 행복이 이렇게 아주 엄청 행복했다가 행복이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 이거 행복이죠. 행복. 밑에는 이거는 불행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불행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카네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케이크가 아니라 손실, 수익으로 손익으로 이걸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서는 이익 상태고요. 여기서는 손 상태죠. 요만큼이. 자, 손실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다가 처음 손실 나면은 그 손실 나는 그 고통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고통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요게 중요하죠. 요거. 그죠? 네.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 수익 났을 때하고 10% 손실 났을 때 어떤 행복, 불행이 다르다는 거죠. 불행이 2배가 넘습니다. 2배. 2.2. 10% 이익 났을 때보다 손실 났을 때. 이게 엄청난 발견인 겁니다. 행동 경제학자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들입니다. 그죠? 사람의 심리를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밝혀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죠. 그죠? 주가가 폭락합니다. 한 40% 주가가 내려가고, 그리고 3개월 만에 다 회복합니다. 그죠? 회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카네만의 그 행복, 불행 관련 그걸로 어떤 흐름을 만들면은 이게 빨간색입니다. 이 슬픔이라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는 기쁨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슬픔의 정도는 주가가 한 40% 내려갔는데 슬픔의 정도는 100%입니다. 100%.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원금이 다 날아가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주가가 1,400에서 2,000이면 얼마 올랐어요? 네, 주가가 한 700 올랐나요? 700 올랐으면 50% 올란 거잖아요. 그죠? 1,400에서 700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야 되는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행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행복한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이때 엄청나게 행복했겠죠. 근데 요거 조금 내려갔어요. 그죠? 조금 내려갈 때 그 행복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올라갔을 때 또 요만큼 내려왔을 때 또 행복을 다 갉아먹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안타까운 일인데요.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2000에서 내려갔다가 회복했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은요? 감정은 요거 더하기 요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감정은 어떤 거죠? 우리 감정은 이겁니다. 그죠?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주가는 그죠? 주가는 그냥 회복입니다. 주가는 회복인데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요거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올라갈 때는. 근데 내려갈 때의 고통은 남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주식 투자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그런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좀 더 한 가지 더 볼까요? 네. 우리가 주가가 그죠? 주가가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올 때는 그죠? 내려올 때는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요만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고통은 그죠? 우리의 고통은 아마 우리의 고통은 이만큼 고통했다가 올라갔으니까 아마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우리의 고통은 이 수준이 있을 겁니다. 이 수준. 그죠? 주가는 이만큼 내려왔지만은 우리의 고통은 요 수준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어떤 행동?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죠? 그대로 두면은 주가는 더 빠지겠죠? 주가는 다시 빠지고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상태가 되겠죠. 행복은요? 자, 올라갑니다. 그죠? 이만큼 행복합니다. 근데 이만큼 빠집니다. 빠질 때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죠?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50% 주가가 내려왔다. 절반. 그러면은 우리의 고통은 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더 내려가는 게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매도를 합니다. 그죠? 입절이죠. 입절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주식의 흐름입니다. 그죠? 주식의 흐름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주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죠?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능을 우리는 결코 거스를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펀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것이 없다라는 게 통계적인 진리고 그걸 가지고서 효율적 시장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